안녕하세요. 이슈이스타 시간입니다. 시작 전에 간단히 한 가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채널에서는 이슈이스타와 뉴스톡톡 두 개 올리는 거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요즘은 조금 하루에 하나씩만 올릴 때도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처럼요.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뉴스톡톡, 이슈이스타 이렇게 두 가지를 올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두 개의 성격이 조금 다른데요. 대부분 우리 구독자님들은 잘 아실 겁니다. 이슈이스타가 그렇게 심한 우파도 아닌데 번번이 노란 딱지가 붙어가지고 광고가 조금이라도 더 붙어서 수익도 조금 내고 다양한 내용을 좀 더 보여드리려고 만든 게 뉴스톡톡인데요. 아시다시피 뉴스톡톡은 종합뉴스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좌파 성향까지는 아니더라도 중도 성향의 시청자님들이 보셔도 정치적으로 무리가 없을 정도의 내용을 실으려고 노력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이슈이스타랑은 좀 다르게 제가 가끔 인형에다가 맴매까지 하는 바이든에게 꼬박꼬박 대통령이라고 호칭도 붙여드리고요. 펠로시 언니나 체니 언니한테도 펠로시 하원의장, 체니 의원 등등 경어를 붙이고 있답니다. 근데 댓글에서 바이든 대통령 하는 거 싫어요 라고 토할 것 같아요 달아주시는 분들이 계셨는데요. 너무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는 시원하게 까드리는 이슈이스타로 더블로 봐주시기를 원합니다. 서론이 길었죠? 그럼 오늘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요. 미국을 휘감고 있는 컬처 워, 문화 전쟁에 대해서입니다. 단순히 BLM 일부와 급진적 사회주의 세력이 주장하던 비판적 인종 이론이 이제 미국의 역사를 부정하고 백인 중심이었던 미국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새로운 질서하에 둬야 한다는 거의 중국 문화혁명식의 막가파 반체제 운동으로 번지고 있는 것은 아실 겁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지지자들도 이런 이론에는 이거 미친 거 아니야? 막 나가는 거 아니야?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는데요. 공화당에서 트럼프 열풍이 불고 민주당이 우리 이제 큰일 났구나 하고 오바마의 학을 띈 백인들이 다 공화당 트럼프에 빠지는구나 하면서 살기 위해 힘을 실어준 게 BLM 같습니다. 처음에는 페미니즘에 힘을 실어줬는데요. 페미니즘은 한계가 있죠. 잘난 백인 여성 중심의 페미니즘이 득세하니까 오히려 염증 내는 사람들도 더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플로이드 사건을 타고 이거다. 흑인 생명도 소중하다가 백인 남성 중심의 트럼피즘과 맞짱 뜰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다. 거기에 급진 좌파 이론 갖다 붙이고 빅테크의 정치적 올바름 쑤셔 넣으면 그럴싸하고 도덕적으로 보이면서 표도 왕창 얻을 수 있는 그림 만들 수 있겠구나. 이렇게 탄생한 게 바이든 정권이죠. 그런데 나가도 너무 나갔습니다. 이건 미국이 반으로 딱 갈라져서 다음 대선에는 전쟁이라도 날 분위기인데요. 지난 일요일 독립기념일을 지내면서 그런 공포심이 다시 한번 더 느껴졌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뉴욕타임스 기사인데요. 제목이 무려 더 이상 우리를 통합시킬 수 없는 미국의 상징입니다. 내용은 성조기는 더 이상 미국의 국기가 아니다. 성조기는 다만 트럼프 지지자들이 흔드는 깃발일 뿐이다 입니다. 완전 정신이 나간 거 아닙니까? 세계 그 어느 나라를 보더라도요. 자기네 국기와 국가를 부정하는 세력은 반체제 집단인데요. 뉴욕타임스의 그 머리 좋다는 칼럼니스트들이 하는 주장은 트럼프를 지지하는 보수 우파들이 항상 흔드는 게 태극기, 성조기라서 우리처럼 자유와 민주주의를 사랑하는 리버럴 좌파들이 성조기를 보면 섬찟하다. 보수 우파의 망령을 보는 것 같다. 그래서 우리는 성조기를 미국의 국기로 인정할 수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누가 BLM 시위하고 게이들 시위하는데 성조기 못 흔들게 했습니까? 그네들이 흔드는 건 시커먼 BLM 깃발에 아프리카 흑인 상징하는 초록, 검정, 노랑, 빨강 깃발이고 게이, 레즈비언 시위 때 흔드는 건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 깃발 아닙니까? 잠깐 말이 새는데요. 이 말도 해야겠습니다. 제가 무지개 색깔 정말 좋아하거든요. 어릴 때는 무지개 우산도 있었고 무지개 색깔 들어간 티셔츠도 좋아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못 입습니다. 그 님들 때문에.
남들이 그쪽 사람이구나 하고 오해할까봐 무지개 색깔이나 프린트를 걸칠 수가 없는데요. 이건 또 누가 보상해 줄 겁니까? 민주당 좌파들도 그런 건데요. 한마디로 트럼프나 보수 우파로 오해받을까봐 성조기 못 흔들겠다 이거 아닙니까? 정말 이게 뭐 하는 짓인지 모르겠습니다. 왜 미국이 이렇게 갈라져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데요. 자기 역사 부정하고 얻는 게 뭘까요? 한편 폭스를 비롯한 보수 매체는 뉴욕타임스 기사에 난리입니다. 연방 하원의원 앤디 빅스 씨는 미국의 국기까지 모독하는 좌파의 짓거리가 역겹다고 썼고요. 팍스 방송 조지아 지역 라디오 호스트 에릭 에릭스는 미국기가 좌파들을 오펜드, 즉 위협한다면 미국을 그냥 떠나면 되지 않냐고 되물었습니다. 이번 기사로 뉴욕타임스가 제 무덤을 파고 있는 것 같은데요. 민주당 내에서 온건파로 통하던 바이든을 후보로 내놓아 정권 잡고 정작 이 나라를 움직이는 건 해리스나 급진 좌파인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대통령 선거는 단순한 대통령 선거가 아니라 정말 사회주의냐, 민주주의냐, 공산주의로 갈 건가, 자본주의로 갈 건가. 다 떠나서 지금까지의 미국을 인정하냐, 흑인 만세의 좌파 만세의 미국으로 혁명할 거냐를 가를 그런 대통령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중간선거는 그 관문으로 가는 첫 번째 전투이고요. 모두들 정신 바짝 차려야 할 것 같습니다.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면요. 바이든 정부가 중도 좌파가 아니라 급진 좌파로 돌아가는 증거 하나가 더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나 이란 등 적성국에 가하는 징벌적 제재 정책과 관련한 개편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복수의 관계자를 인용해 보도했는데요. 악의 축, 그러니까 이제 남은 게 이란이랑 북한인데 이 같은 적성국에 대한 전방위적 제재를 중단하고 제재 때문에 경제의 부수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는 것이 이번 개편 작업의 목표라고 합니다. 특히 미국은 적성국을 단독으로 제재하는 데서 벗어나 동맹국과 공동으로 행동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면 결국 뭡니까? 북한 문제에 있어서는 바이든이 동맹이라고 치는 대북 관계에 항상 붙어있는 주변국, 중국, 한국, 러시아, 일본과 스탠스를 맞추겠다는 건데요. 일본은 미국이 한다면 뭐든 하는 나라고 결국 중국, 한국, 러시아 이 3개 동맹의 생각을 바이든이 듣고 대북 정책을 바꿀 수도 있다는 건데 그럼 결국 북한에게 인정하고 한반도 평화법안 김정은 인정하고 종전선언하고 좋게 하자는 문재인식 대북 정책을 고려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니 김정은은 너무 좋아서 기껏 뺀 살 다시 찌우고 띵까띵까 할 것 같습니다. 신문 보도에 따르면 바이든은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며 동맹국들마저도 등 돌리게 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달리 국제협력과 동맹을 중시하는 외교를 강조해야 하는데 이것을 제재 정책에도 반영한다고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제재를 외교정책 수단으로 삼고 어느 행정부보다 빈번하게 북한과 이란 등 적성국에 경제 제재를 가했는데 이런 압박이 적성국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거나 주요한 외교적 합의를 끌어내지 못했다면서 이는 다른 외교 수단이 동반되지 않은 제재에 의미가 있는지 의문을 제기했다고 지적했고요.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 4년간 미국의 대외 정책을 설명한 일방적 행동에서 벗어나 동맹국과 실질적으로 협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끝으로 바이든 행정부의 제재 정책 재검토는 거의 완료된 상태로 올 여름이 끝날 때쯤 새 정책이 나올 전망이라고 전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뉴스인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스트레스 받는 내용이었는데 다 같이 한숨 한번 쉬고 오늘 순서 마치겠습니다. 휴. 내일 또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